안녕하세요. 이영민 약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어떻게 병이 들고 치유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질병이란 인체를 이루는 기관이나 조직 등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는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간, 심장, 위장, 폐, 신장 등 인체의 장기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세포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감기나 몸살 등 가벼운 질병으로부터 심장병, 치매, 중풍 등의 중증 질환과 심지어 암과 같은 위중한 질병들도 결국은 세포가 변성된 결과이고, 이 질병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포가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세포들의 이상이 생겨 병이 들게 하는 여러가지 환경이나 이유들이 있지만, 세포들의 병적 상태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세포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환경을 바꿔주면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숨쉬고 마시고 먹고 움직이는 등 모든 행동들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질병이란 세포에 영향을 주는 병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결과이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질병 치유의 핵심입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를 병으로 여겨서 병명을 붙이고 그 결과에서 벗어나려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적 증상은 대부분 우리 몸이 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붓고 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들도 병에서 회복되려는 자기 치유의 과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증상들을 원인에 따른 상식적인 처치를 해주므로 근본적인 치유의 효과를 나타내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지 질병의 증상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없애서 그 증상이 나타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 질병 치유의 목표입니다. 인체는 소우주라고도 합니다. 인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에도 우주 원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인체는 간장, 심장, 위장, 폐, 신장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세포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병이란 이 세포들의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 속도로 변화되는 것을 노화라 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질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노화와 질병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젊었을 때부터 노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됩니다. 질병은 결국 심장이나 간 등의 조직 차원에서 어떤 치료법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세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치유법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심장병이나 간장병이나 위장병 등이 발생했을 때 심장이나 간, 위에 좋은 약이나 치료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세포의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치유법입니다. 세포의 구조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작은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핵 등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세포막은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세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외에 세포 간의 물질 이동이나 세포 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아토피 등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암질환 등입니다. 세포막은 흔히 말하는 신선한 오메가 지방산을 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막에서 병들이 생길 때 이것을 염증이라 부르고, 우리 몸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질병들이 이 염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일종의 에너지 생산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면 그 조직에서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입으로 받아들인 영양소를 코로 들이쉰 산소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부산물로서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이 노폐물 중 상당량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 때 원인을 잘 모르는 병이나 난치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핵. 핵은 세포의 전반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인체의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암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같은 중병들이 발생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데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표현은 첫째로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수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근육세포가 수축 기능을 잃는다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다음으로는 인슐린, 소화효소, 호르몬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가지 분비물을 분비할 수 있는 분비 기능이 원활해야 합니다. 뇌신경물질의 분비불량에 의해 치매, 파킨슨병,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생기고 위산 분비 불량에 의해서는 위장병이, 췌장 기능이 불량해서는 당뇨병 등이 생깁니다. 세포는 시시각각 변화를 할 수 있으므로 생명력을 가집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원활할 때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를 포함하여 모든 현상에는 상대성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감정을 위해서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볼 때 계속 좋은 일만 생긴다면 그 좋은 일도 몸에 적응이 되어 좋은 줄을 모를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자극을 또 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밖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이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이 간혹 기이한 행동이나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 상담 시 우리들의 환경이 모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의 원인 중에 심리적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마음가짐의 변화만으로도 육체적 질병의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질병을 일으킨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째, 방어 요소로서 입으로는 영양분과 물을 마시고 코로는 공기를 마시고 가슴으로는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둘째, 공격 요소로는 첫째, 과도한 스트레스와 둘째, 독소를 꼽습니다. 독소의 원인 중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식용유, 가공식품, 합성의약품 등 환경물질이나 비정상적인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입, 코, 마음으로 먹는 세 가지를 잘 먹을 경우 세포를 보호하는 방어 요소로 작용하고 잘 못 먹을 경우 공격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란 단지 혈관 내의 혈당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어와 공격 요소의 불균형으로 인해 췌장세포의 병변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이상이 생겨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세포의 막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 당을 세포 내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다른 모든 질병들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질병에 대한 방어 요소로서 첫째, 입으로 먹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와 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영양소 중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오메가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이 오메가 지방산도 무조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너무 높은 열을 가하거나 공기와 접촉이 과다한 상태에서 생산된 지방산은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세포에 유리한 상태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둘째, 세포가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코로 마시는 공기, 즉 산소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흔히 떠올리는 영양소나 비타민 등의 물질보다 더 중요합니다. 음식은 며칠을 굶어도 되고 물은 수일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공기는 불과 몇 분을 마시지 못하면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산소가 태워서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포의 세포막은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방을 일명 산소자석이라 부릅니다. 그만큼 산소가 생명에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 산소를 충분히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 세포를 지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포의 산소 공급이 일정 농도 이하로 부족해진다면 세포가 변성을 일으켜 염증을 일으키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이 중요한데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소화시켜 세포에 공급하거나 쓰고 난 찌꺼기를 해독할 때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제, 유산균, 식이섬유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질병에 대한 공격 요소 중 스트레스를 살펴본다면 상대성 원리와 변화의 원리에 의해 적당한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의 종류로는 정신적, 환경적, 물리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너무 과도한 기쁨, 슬픔, 화냄, 걱정, 놀람 등의 감정적 자극이 너무 심하거나 지속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연의학에서는 희, 노, 우, 사, 비, 공, 경이라고 7가지 과도한 감정을 내상칠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화를 잘 내는 경우에는 간장병에 잘 걸릴 수가 있고, 심장이 약한 경우는 너무 기쁘고 흥분되는 감정이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 너무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경우에는 소화기능 이상해, 너무 슬픈 감정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폐기능 저하에, 남보다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는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생기는 대로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적절히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도, 습도 등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찬바람을 많이 쐬면 감기에, 너무 습한 해변가에 사는 분들은 관절염증이 잘 생기고, 몸이 마르고 건조한 사람들은 가을철에 폐기관지염이나 호흡기병이나 피부 가려움증 등이 잘 생기고, 너무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독소에 관해서는 일상생활 중에 불가피하게 많이 섭취하거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인데, 이전에 세포막의 불포화 지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모든 식용유는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용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적잖게 변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25도씨 이상의 온도나 공기에 노출되면서 변성이 시작되고, 이 변성된 지방이 세포막을 둔하게 만들어 세포가 산소를 덜 빨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가공식품들인데, 식품 첨가물이나 굽고 튀기고 열을 가하는 식품 가공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합성약품의 경우도 필요한 효과에 의해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겠지만 불가피한 부작용들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 약사들에 의해 처방되고 투여되는 합성약들은 주작용과 함께 부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양날의 검이라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원인 치유의 방법을 찾아서 가능한 복용량이나 복용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신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변하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의 구조 중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곤하다,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영양소와 산소가 작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만들어 쓰고 난 후에는 당연히 찌꺼기가 생기겠죠. 이 찌꺼기가 간이나 신장, 피부 등을 통해서 해독 배출이 잘 되어야 하는 것도 육체 건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에너지 생산 효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로는 체온입니다. 병적으로 너무 높거나 낮은 체온은 에너지 생산 및 독소 해독에 악영향을 줘서 면역 기능 등 정상 생리 기능에 이상을 줍니다. 체온 1도씨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5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체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암 환자 관리 시 환자의 저산소증과 저체온증에 대해 큰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음은 산성도가 과도한 경우입니다. 전반적인 육체 환경이 산성으로 기울면 세포를 산화시키기 쉬워져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킵니다. 건강을 위해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람 몸에는 아주 미세한 인체 전기가 적용되고 있는데, 적정 전기량이 유지되지 않으면 체력 저하나 염증 질환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체 전기가 적절할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나 크기가 증가하여 체력이 좋아지거나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다음으로 적당한 압력과 건전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에너지 생성 및 생리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여겨집니다. 종합적으로 방어 요소가 미약한 상태에서 공격 요소가 강해질 경우 스트레스나 독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이 그 유명한 활성산소입니다.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활성산소도 적당량만 체내에 존재하는데 너무 많은 양이 생성되면 세포에 해를 끼쳐 질병을 일으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근본 방법 중 하나는 과다하게 활성산소를 만드는 조건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이나 식품 자체에 함유된 당독소도 질병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됩니다. 당독소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굽거나 튀기는 요리는 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몸살과 같은 경질환에서부터 갱년기 증상, 화병,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알러지 등 면역 관련 질환,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신경질환, 불임증이나 각종 암질환 등 거의 모든 질환들을 볼 때 질병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효율적인 해결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질병이란 세포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가 잘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질병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건강 장수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세포에 필요한 방어 요소인 건전한 마음, 충분한 공기, 적당한 양질의 물과 함께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일상생활 중에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활성산소의 공격을 견딜 수 있게 필수 지방산으로 세포막을 강화시키고 과다한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우수한 항산화제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당독소를 생성시키지 않는 조리법을 활용하면 병적 상태의 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핵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포가 방어 요소가 충분하고 공격 요소를 적절히 감소시켜서 자기 수명을 다한다 해도 때가 되면 세포는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뼈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세포는 7개월 정도 만에 완전 교체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데 이때 세포를 만드는 재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핵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세포가 교체될 때 필요한 핵산의 양도 줄어들어서 노화와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핵산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나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이 노화와 질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 장수마을로 유명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핵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핵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현대의학이 발전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불치, 난치병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질병의 원인이 자연의학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설명될 수가 있다면 훨씬 많은 병들이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세포의 변성까지 막으려는 것은 과도한 욕심일 수 있겠지만 평소에 미리미리 절제하고 훈련하는 현명한 생활 방식과 마음가짐으로 천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끝으로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무라는 단어와 상대성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일상을 살아가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